이른 아침 햇살에 살며시 찾아온 그대의 따스한 향기로.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가수 겸 생명운동가 이강편입니다. 잠깐 무슨 일이 있었다. 금년 1월 24일 1차 경고, 25일 2차 경고, 그리고 2월 2일 날 3차 계정 폐쇄 통보를 받고 일주일 후 2월 9일 날 구독자 6만 명, 동영상 1227개, 2년 동안 했던 거 모두 사라지는, 즉 계정 폐쇄, 계정이 폭파됐습니다. 그럼 누가 폭파시켰느냐? 그 신고자가 저한테 메일로 옵니다. 3번 다 왔는데 김호중 이름으로 왔습니다. 가로 열고 영어로 THINK, think, 소속사 이름 3번 다 그렇게 와서 김호중 씨가 내 계정을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그 썸네일 있잖아요, 썸네일. 거기에 0.03초, 0.03초입니다. 일부러 인터넷에 있는 걸 찾아서, 흑백 사진을 찾아서 일부러 썼습니다. 왜? 홍보해주기 위해서. 51만 장이 클래식 앨범이 나갔다 그래서, 그러면 100만 가자. 그래서 그 사진만 한 7번 정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진 0.03초 저작권 위반으로 기습적으로 폭파시켜서 제가 당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조폭 기획사들이 하는 스타일인데, 김호중 씨가 작년 9월 10일 날 군대 가는 날 전에 그 생각이라는 그 소속사의 그 법인 등기부 등본을 핸드폰으로 열람을 했고, 이 정도면 오케이. 뭐 이상하게 뭐 거기 부동산 사업하는 게 한 4개가 있던데 이상하다. 이거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 3사람 대표이사, 이사, 감사 열람을 하고 이상한 데는 아니겠지 생각을 하면서, 오케이. 안티 카페 있었잖아. 카페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 원조 카페에 있는 분들, 거기서 아주 황당한 치명타를 내보냈습니다. 살해 협박 문 같은 건데 대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또 후배인 개그맨 권영창 씨가 112 신고를 하고 나면서 이게 불이 확산되면서 내가 모르게 대검찰청에 고발을 해놓고 군대 가는 날 새벽 2시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즉 안티 카페인 원조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깡패구나, 조폭이구나,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회계를 한 뭐 조폭 출신 동서남북에서 막 두들겨 패는 난타를 당하고 군대를 이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참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9월 10일 전에 정동원 군, 이명웅, 이 두 사람만 계속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명웅 씨가 너무 고속도로로 질주를 해서 너무 빛의 속도로 질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까지 계속 흔히 말하는 그 무슨 빨대를 꽂고 빠는 뭐 그런 거는 나 못하거든요. 잠시 중단하고 열심히 안티들과의 육탄 방어하면서 김호중을 국제적인 스타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건 김호중 씨의 팬덤 10만 명이 알 것이고, 이명웅 팬분들 중에서도 알 것입니다. 뭐 댓글에 보니까 나 이강필 이 사람 조심해라. 본인의 가수는 따로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가수는 김호중 씨다. 그동안 4개월 동안 김호중 씨만 주구장창 거의 하루에 하나씩 했으니까 김호중 법까지 만들어서 그 적폐 중에 적폐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섰는데, 본인의 가수는, 아니 내가 가수인데 본인의 가수는 이강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배 가수들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아니고 본인의 가수는
저 이강필입니다. 노래방에 가면 내 노래가 3개가 있습니다. 3개 다 안 떴습니다. 안 뜨는 노래만 발표하는 사람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알 겁니다. 2월 9일 날 계정이 폭파된 이후에 2달 동안 김호중의 과거를 직접 이제 확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이광득 추적을 해서 2달 만에 내린 결론은 많은 제보 그리고 본인의 그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김호중은 조폭 출신 연예인, 조폭 출신 가수가 아니다. 조폭 세계를 멋있게 보는 우정도 있고 의리도 있는 멋있는 곳이다. 즉 로망 조폭일 뿐이다. 방송에서 직접 말한 조폭 조직에서 생활을 했고 나오지 않으니까 조직원들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다. 이런 것들이 본인의 이미지에는 매우 안 좋은데 왜 이런 말이 나온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서 또 스타 메이커를 한 사람으로서 기획사를 한 사람으로서 대선배로서 내가 말을 하겠는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송용 멘트다. 그러니까 시청률을 의식한 드라마틱한 멘트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광득 그 대표이사도요 2달 동안 전혀 몰랐습니다. 소문이 만나본 사람들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좀 해봤는데 은근히 본인이 예전에 조폭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조폭 이런 걸 은근히 흘린다. 전국에 확인을 해보니 이광득, 김호중이란 조폭은 전혀 없다. 활동한 적도 없다. 그러다가 누구에게 축구 그리고 또 이제 무명 개그맨들하고 잘 어울린다라는 거를 듣고 내가 인터넷 검색을 이제 핸드폰으로 하면서 이광득은 SBS 9기 개그맨 출신이다. 결혼할 때는 서경석 씨는 방송이니까 서경석 씨는 주례를 보고 축하해준 노래는 조영구. 조폭이라 해서 조폭만 2달 동안 뒤졌는데 확인해 보니까 조폭이 아니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굉장히 났습니다. 그래서 조영구 씨와 또 손원수에게 제일 먼저 카톡으로 확인을 갖다가 요청했습니다. 이광득이 어떤 사람이야? 너무 착한 후배인데요. 아니 내 계정을 폭파를 했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SBS 6기 개그맨 출신인 김범용에게도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너무 착한 후배다. 전부 다 착한 후배. 아니 조폭하고는 거리가 멀잖아. 이광득 씨도 이미 나보다 21살인가 아래 대후배 중에 후배인데 나는 이광득 씨가 개그맨 출신인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개그맨이 주축이 된 그 축구단이 있습니다. 단장이 이제 그러니까 서경석 씨. 나는 2010년 전에는 조영구랑 열심히 둘이 나가서 공도 차고 열심히 축구했습니다. 그때 이광득 씨는 없었나? 유심히 이제 얼굴을 보니까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방송에서 봤나? 아니면 내가 축구하면서 봤나? 이광득 씨는 후에 내가 잘 안 나갈 때 김호중 씨하고 이제 같이 리베로 축구단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나를 알면 절대 그런 짓을 못합니다. 지금 서경석 특히 조영구 씨는 내 친동생이나 다름이 없는 친동생. 참 난처한 지금 상황. 손원수도 매우 난처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김호중은 나에게 언젠가는 사과를 이제 해야 합니다. 근데 이광득 씨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대실수를 했습니다. 사과하려면 벌써 문자라도 사과하라고 내가 주위에 그 개그맨들 출신 선배들한테
알렸는데 아직까지 이광덕 씨로부터 사과 문자가 없다. 김호중 씨 이름만 또는 TV에서 잠깐 무슨 광고가 나온다. 그러면은 떠오르겠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과를 받지 않고서는. 그리고 나는 안 합니다. 영원히 김호중에 관련된 특종이 아닌 이상은 안 해요. 방송 안 합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저는 작년에도 여러 번 내보냈는데 한 달에 한 2번 정도 국제적인 생명운동을 이제 시작한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시작을 2년 후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냥 해버리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1차로 최빈국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피임 운동, 즉 뭐 콘돔 보내기 운동.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일이고 나의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을 낮추는 게 성공을 하면은 또 다른 이제 운동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이라는 주제로만 노래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스타를 좀 모습이 보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동원, 김다현, 뭐 김태현 이런 아동들은 제가 국제적인 그 스타를 만드는데 스타 메이커로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을 할 겁니다. 뭐 이명웅 씨도 국제성이 하나 있어요. 대권이 이제 대선 구도로 접어들면 조폭 연예인 추방, 조폭 연예인 퇴출. 이 소리는 조폭 자금을 퇴출하겠다, 퇴출 운동을 하겠다는 범국민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니까 내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건 다 설정.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10명 정도가 지금 있는데 조폭 출신, 그리고 조폭, 지금도 조폭을 하고 있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제보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생명운동을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했던 거 한번 내보낼게요. 이런 식으로 내보냈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할 거다. 이번에는 이제 이명웅 씨의 그 담배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다시 이제 내가 이제 나서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 번이라도 시작할 때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표시나 무슨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나는 그런 말을 못 합니다. 좀 앵벌이가 된 것 같아서 못 합니다. 뭐 사는 기준이 있잖아. 다 아니까. 항상 약자, 일반인보다는 장애인, 핍박, 박해받고 있는 약자들 옆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명을 뒤집어 쓴 적도 여러 번 있고, 이번에도 금년에도 김호중이 내 뒤통수를 칼로 찍어서 죽이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연예계는 꽃길 환상입니다. 가시밭길이라도 좋습니다. 길은 길이니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 연예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동물의 왕국이다. 적자 생존. 인간의 욕망이 가장 잔인하게 표출되는 동물의 왕국이다. 죽고 죽이는, 밟고 밟히는. 내 방송은 이제 두서없이 막 그냥 그 횡설수설 막 하는 그런 즉흥적,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즉흥적 그 방송이기 때문에 논평할 때는 무슨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을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막 떠들 때는 즉흥적으로 막 나와야지 진정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명웅 씨에 대해서 방송 작년에 내보낸 것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이명웅 씨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발음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영국식 아닌 그 미국식 발음이다. 뭐 유창하게 그렇게는 말이 안 되고 그냥 콩글리시라도 어느 정도 껏 영어 노래, 그리고 미국 국가를 영어로 미국의 국가는 진짜 이명웅 씨가 미국 국가를 발음, 악센트, 또 억양, 그다음에 인토네이션까지. 그래서 이 방송의 임팩트는 지혜로운 자는 악인의 옆에도 뒤에도 서거나 앉지 않는다. 즉 악인을 구별할 줄 알고 동행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성경의 시편 1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네, 땡큐.
감사합니다.